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연간 보고서를 읽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파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 연간 보고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차례 내용이 참 많죠?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한다면 이 내용들을 쉽게 후루룩 읽어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45쪽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전 영상에서 그 재무 상태표 이런 내용들을 너무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토탈 에셋이라고 되어 있죠? 토탈 에셋은 토탈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남은 금액이 토탈 에퀴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S셋은 liability와 equity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네, S셋에서는 현금, cash, marketable security, 시장성 증권, 그리고 account receivable, 매출 채권이죠. 매출은 일으켰으나 아직 고객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합니다. 인벤토리는 재고죠. 그리고 other, 기타 유동 자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current asset은 1년 이내에 그런 처리가 되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고객사로부터 매출이 일어난 것들은 당연히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다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인데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공장 설비라든지 그런 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intangible asset은 무형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그 인수된 가격에서 보통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샀을 때 그 장부 가치보다 더 많이 주고 산 금액들이 intangible asset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other non-current asset, 뭐 기타 항목들을 말하는 거겠죠? total asset이 나오죠. 그리고 liability는 부채 항목인데요. account payable은 매입 채무입니다. 고객사로부터 물건을 받았으나 아직 돈은 주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단기 부채, 기타 유동 부채를 의미하고 long-term debt, 여기는 뭐 2, 3년짜리 회사채, 장기간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채를 말합니다. 그리고 equity 부분에서는 자본금, 그리고 retained earning,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account receivable, 매출 채권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account payable 이 부분은 아직 고객사로부터 물건을 받았으나 주지 않은 그런 부채 항목이죠. 이 부분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업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에서는 매출, 레베뉴에서 expense, 비용을 빼고 나면 net income,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잘 보시면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pre-tax income, 세전이익, net income은 순이익을 말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cost of goods and goods sold,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이 부분을 빼고 R&D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나면 세전 이익이 나오고 세전 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네, 넷인컴이 나오죠. 사실 전체 매출에서 이거 그 요즘 그 뭐죠? ESG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버넌스 보면 이제 그 고객사라든지 또 직원들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여기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나가는 비용도 여기 반영이 되고 정부한테도 나가는 비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넷인컴 이게 주주들에게 떨어지는 돈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도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파벳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그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빼고 나면 net income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구글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 원가가 무엇일까요? 네. 뭐 이렇게 사실 뭐 신발 만드는 기업이라면 신발 제조 원가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운영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매출 원가가 무엇인가? 네.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그 연간 보고서에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Cost of Revenue를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DeepL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오퍼레이션, 파이낸싱, 인베스팅, 영업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으로 나뉘게 되죠. 영업현금 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을 의미하고 재무현금 흐름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인베스팅, 투자현금 흐름은 증설이라든지 설비 투자 등을 의미하죠. 먼저 영업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순이익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순이익에다가 여기 보면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depreciation, 저 영어 발음이 좀 잘 이렇게 하기 힘든데요. 감가상각비를 의미해요.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 되는 이유는 사실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죠. 이게 처음에 어떤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금액만큼 지불하고 나면 계속 그 금액만큼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년 빠져나간다고 이제 잡아놓고 그 현금 흐름상에서는 이게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사실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으로 따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 비용도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영업자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분은 현금이 나갔다라는 부분이고 플러스로 된 부분들은 현금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부분은 매출 채권을 의미합니다. 매출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출은 찍혔으나 여기서 지금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라는 의미겠죠? 그 매출 채권이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71억 달러만큼 늘어났다.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근데 전체 매출 순이익을 보시면 전체 순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금액이지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니까 현금이 빠져나갔다. 즉 물건을 납품을 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이 부분은 현금이 들어왔네요. 그래, 인벤토리가 줄어들었겠죠? 재고가 줄어들었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연금 흐름에서는 크게 설비 투자 이 부분, property and equipment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설비 투자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업현금 흐름이 이 기업은 상당한데요. 영업현금 흐름이 뭐 여기 한 5만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5만인데 그 중에서 유형자산 투자가 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기업은 배가 떠 있는데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배에 물이 샌다고 보면 되겠죠? 물이 계속 새는 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는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퍼내야지 배가 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수라든지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 내용에 잘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배당금 지급 이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주를 매입을 했다. 보통주에 배당을 줬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부채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부채를 갚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의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구글의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네, 보시면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 비용과 스톡옵션 보상 비용을 더하고 밑에 보시면 영업자산의 변화 이 부분을 쭉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항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큰 항목은 그 순이익, 그리고 감가상각비, 주식을 기반으로 한 보상 그 비용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 이런 영업자산의 변화들은 좀 마이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연금 흐름에서는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에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쭉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아마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장성 유가증권을 매입을 하고 만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한다면 그 대기업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그 유가증권을 매입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 인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업 인수와 그리고 무형자산 이런 부분들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 유형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 항목이 크지가 않죠? 네, 하지만 어떤 기업은 이 항목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수합병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에서는 보통 자사주 매입 소각,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재무현금 흐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현금 흐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 위에 있습니다. 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사업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금 흐름 뒤에 쭉 넘기다 보시면 네, 사업부별로 이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매출 지역에 따라서 네,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이 구글에서는 북미와 그리고 유럽 부분이 핵심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구글 서치 그리고 유튜브 애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매출 비중을 파악을 하시고 지역별 매출 비중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네, 핵심적인 투자 섹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이 부분에 지금 투자가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Technology Infrastructure is comprised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t. 네, 서버와 네트워킹 그 장비가 데이터 센터 그 땅과 빌딩들이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그 기업의 연간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